현직 기자가 전해주는 글쓰기 비법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첫 문장, 끝문장에서 쇼부 봐라입니다. 제목, 첫 문장, 끝문장에서 쇼부 봐라. 합의를 봐라? 승부수를 띄어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제목은요, 글의 간판이에요. 독자의 마음을 끄는 첫 열쇠가 되는 거죠. 제목을 보고 이 글을 읽을까 말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상당히 중요해요. 제목을 좀 섹시하게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짓는 게 중요하죠. 우리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제목을 딱 보고 아니면 표지라든지 그런 광고 포스터를 보고서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결정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첫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독자가 글을 약간 간보는 단계? 그래서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첫 문장을 보면은 이 글쓴이가 글을 어느 정도 쓰는구나, 또는 이 글쓴이의 글 쓰는 타입이 어떻구나라는 걸 독자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글을 쓸지, 그리고 이제 독자들은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끝문장도 중요하죠. 끝문장은요, 맨 끝에거든요. 그래서 독자의 가슴에 어떤 여운을 주는 거죠. 여운이라는 거는 남는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독자가 글을 다 읽고서 남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안 보여도 잊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서 나는 정말 며칠 동안 그 글이 뭐 가슴속에 남았어, 아니면 마음에 남았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있었을 때 첫 문장과 끝문장에서 쇼 봐야 되는 거죠. 자, 임팩트 있는 글을 쓰려면요, 농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왁구가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이었잖아요.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왁구는 틀이라는 일본 말이죠. 그런데 그냥 구성이 중요하다 하면 조금 싱겁잖아요. 그냥 구성이 중요하다 이러면 좀 싱거우니까 구성, 왁구가 중요하다라면서 왁구를 일부러 넣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꾸라는 게 쌍기역에 들어가니까 이게 된 소리라서 소리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으로도 임팩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세 문장이 내려갈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구성, 중요, 이러면 완전 싱겁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구성 매우 중요, 그러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부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매우가 아니라 무척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구성 무척 중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척에서도 마찬가지 치읓이 거센 소리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발음이 좀 더 세니까 임팩트를 조금 더 준 거죠. 농도 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성에서 글, 승부수 띄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말은 구성에서 글의 승부수를 띄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수라는 단어가 승부수인 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조금 더 매우나 무척이라는 부사보다는 승부수가 조금 더 센 단어, 강한 단어가 되는 거죠. 농도 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성. 그래서 생명과 같아. 생명이라는 말을 넣어줬어요. 이거는 정말 매우, 그 다음에 무척, 승부수보다 조금 더 센 말이다, 아주 많이 센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농도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단어로 농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농도가 더 짙어진다라는 거고요. 과도한 문장 부호는요,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지금 요거 잠깐 지워드릴게요. 네, 글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는 과도한 문장 부호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착함, 이게 여는 인용부예요. 착함, 그 다음에 선함, 편안 이렇게 했을 때 요 점들 있죠. 요 점들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래는 이게 정석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착함, 선함, 편함 이렇게 하고 요게 반점만, 쉼표만 이렇게 넣어줬죠.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원래 요게 정석이긴 하죠. 그런데 Y뉴스를 보시면, 이제 기명 기사들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착함, 선함, 편안하고 이 반점도 쓰지 않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여요. 점 같은 거 있고 막,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이 낫세가루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 겸낫세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선호하는 거는 요런 걸 선호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게 있고 안 칠해진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안 칠해진 걸 사용합니다. 칠해진 거는 너무 세 보여가지고 색깔 자체가 보통 검은색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문장부를 조금 안 쓰는 게 글이 좀 깔끔해 보여요. 그러니까 문장부 자체도 구성이거든요. 요것도 구성은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부가 들어가는 것도 글 전체 글에서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은 좀 지저분해 보여요. 네.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문장부를.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자, 문단을 볼게요. 두갈식, 중갈식, 미갈식이 있는데 하나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서 맨 앞에 중심 문장을 쓰는 건 두갈식이에요. 머리 두자 써서. 그리고 가운데 쓰는 거는 중갈식이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중심 문장이 들어가는 거는 미갈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건데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단어를 이렇게 문단 전체에 이렇게 이렇게 포진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렇게 중심 문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독자들도 여기 중심 문장 읽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 알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뒷받침 문장을 놓고 이게 중심 문장이라는 거 아니까 좀 정리되는 느낌이죠. 읽을 때. 그 다음에 접속어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노예예요. 기사문은 접속어 절대로 노예예요. 그래서 기사문 보시면은 접속어를 아예 안 쓰는 그런 기사문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뭐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뭐 하지만 그다음에 뭐 그런데 뭐 그러나 뭐 그러므로 이런 게 이제 접속어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쓰지 않습니다. 기사문은 안 써요. 네. 그게 약간 법칙처럼 그다음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 뭐뭐에 의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글을 좀 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술문에서는 쓰지만 기사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말씀은 저희 대학 때 학부 때 그 소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글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 학부에서 철학이랑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소설 교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글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태백산인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지금 태백산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길도 나름 수월하더라고요. 여기에 두 분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셨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람도 자연이잖아요. 네, 사람을 사랑하는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